조기 대선 문제 시점도 여야 간에 굉장히 민감한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2심, 3심 6개월 이내 선고 이 훈시와도 맞물려서 조기 대선 시점과 관련해서 여야의 생각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헌재법 51조 심판정지 요구 가능, 심리과정 최장 180일을 넘길 수도 있다. 거기에 헌재재판관 6인 체제라는 변수. 그러면 정치권 일각에서 대통령이나 여권에서 이 대표 재판 때까지 시간 끌기로 탄핵 심판을 미룰 수도 있다. 대통령 탄핵 시 차기 대선은 내년 상반기 이후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은 그 사이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대전제는 이 엄중한 계엄이라는 국면을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슬기롭게 마무리 질 것이냐라는 이 담론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사법적인 책임도 물어야 한다라는 담론은 별개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대전제이긴 합니다만, 사실 김구식 교수님, 미래의 대한민국의 질서와 관련된 고민이잖아요. 그렇죠. 거시적으로 보면 그러면 대통령이 계엄을 했다고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이른바 사법적인 혐의는 다 없던 걸로 하자라는 국민적인 공감은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겁니다. 서로 다른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정말 행동을 해서 지금 온갖 욕을 먹고 있는 것,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긋지긋하다라는 인식이 하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에는 이재명 대표가 이런 걸 빌미로 해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선에 출마해서 또 대통령이 돼서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어 간다는 것이 또 정말 안 된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다. 죽기보다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에 이 팽팽한 반대 세력들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내가 아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담화를 통해서 내전을 선동하는 것이 정말 부적절하다고 그랬는데, 양측에 이재명만큼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한쪽 국민들하고 윤석열 빨리 끌어내리자라는 또 한쪽 국민들이 있는데, 이거 간단한 해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별개의 투트랙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도 지금 우리 당에서 탄핵을 반대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의 솔직한 속내는 뭐냐면 이재명에게는 정권을 헌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올바르지 않은 전략적 판단이죠. 대통령이 비상계엄한 것이 유연 유법한 것인지, 그리고 대통령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탄핵이 될 만한 것인지를 본인이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적 판단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될 경우 이재명한테 정권을 헌납하기 때문에 이거 반대해야 되겠다, 이거 국민들이 납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탄핵은 탄핵대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우리 당과 우리 국민들의 정치적 판단에 따르면 되는 것이고요. 이재명 대표 지금 일단 공직선거법 1심 유죄 나왔잖아요. 2심이 3개월, 또 대법이 3개월입니다. 그럼 6개월 동안 이 부분이 정리가 돼서 유죄 판결 받으면 선거에 못 나갑니다. 그 스케줄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탄핵이 되면 그다음 헌법재판소에서 알아서 판단을 할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60일, 박근혜 대통령 90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걸릴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죄로 또 재판을 받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길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재판과 상관없이 헌법재판소에서 6인이든 7인이든 알아서 또 심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 두 개를 정치공학적으로 전략적 유불리를 따져가지고 섞을 필요는 없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는 국민 여론도 소중한 것이고, 비상계엄을 자행한 윤석열 대통령을 빨리 탄핵시키자는 국민 여론도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 여론대로 가면서 우리나라 시스템은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절차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절차와 시스템에 맡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아까 이제 김용주 의원님께서 강조해 주셨던 조속한 어떤 탄핵 절차의 원활함도 중요하지만 절차를 지키면서 정확하게 이 탄핵 심판 절차를 밟아가는 절차적 정당성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이 절차적 정당성을 맞추다 보면 탄핵 심판이 조금 길어질 수 있다. 그럼 그 사이에 김구식 교수님 말씀하셨던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2심, 3심 재판 결과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도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내년 4월에 두 분의 퇴임 이전에 실질적으로 6인 체제에서 심리가 길어질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기소와 재판보다는 훨씬 더 파면이 낮은 단계일 수도 있어요. 국민적 충격은 크지만 실제적으로 결과는 똑같은 거잖아요. 파면되는 것은 대통령의 예우를 없애는 거지만, 기소가 되어서 결국 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이면 똑같은 결과가 되는 것이고 실제로 더 중한 벌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보면 사실은 6인 체제가 내년 4월에 두 사람이
헌법재판관이 물러나기 전에 결과적으로 바로 지금 현재 심의가 6명으로 가능하다 그러면 4월 초 정도, 4월 중순에 뭐 전원일치가 아니면 의미가 없는 거죠. 전원일치로 내부적으로 논의하면서 재판을 정리를 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 전원일치가 안 됐을 경우에 여러 가지 더 길어지는 프로세스가 있고요. 그리고 4월에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 6월 대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5월까지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다 선거법 같은 경우는 끝날 수 있는 프로세스도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것은 미리 우리가 뭐가 더 유리하다 불리하다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계속해서 의문점과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